녹음을 할 때 그 남바링을 매겨 놓을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어를 찾을 수 있게 되네요. 봄 이렇게 이제 142는 14권의 두 번째 낭독 시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나저나 언제 인간이 될 건데, 감각개발 낭독을 하기만 하면은 인간은 되는 것인가? 수십 날, 수백 날, 수천 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갑니다. 1951년 어느 날이 있었고 1960,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에 어느 날이 있었고 오늘은 2014년 8월 30일이죠. 오늘은 토요일과 일요일, 내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날, 일하는 가운데 쉬면서 쉰다는 것은 욕심이나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 청정, 광명을 감각하고 사는 거. 오늘 또 일단 책부터 읽고 시작합시다. 1시간 책을 읽어갑니다. 큰 소리로 책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읽어가자. 읽자. 누구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내가 보고 느끼고 읽고 낭독하고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삽니다. 봄 20일 원만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만구족하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한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만물을 생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 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 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합일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구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종하여 무량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에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만 구조가라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내외 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만 구족해집니다. 봄22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었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은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쥐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주거나 오지 않는 미래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 택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중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좌우로 기울어지고 삐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당기고 경추, 목뼈와 척추, 허리뼈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각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 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 사는 의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 봄 23.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만사만리의 표준이라면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진실이란 상하 전후 좌우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름을 따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일된 것으로 보면 진실이고 명칭에 따라 제각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몸과 마음이 분열이냐 합일이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면 생각이 이론성이 되어 진실만이 나타나 실존이 되고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진실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분열이 되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되어 진실과 거짓들로 벌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잡념이나 망상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무시간적이고 무기공적인 허구적인 공간에 빠져들어가 숨어서 갇히는 바람에 몰입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잡념, 망상이나 몰입 현상 등 세 가지 병리 현상은 분열에서 오는 거짓의 발로 현상입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여 안정이 오고 거짓이 되면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 시끄러워지고 동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애고본유가 되어 세 가지 병리 현상을 일으키면서도 잘못된 것이 있는 줄도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는 거짓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요컨대 둘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면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둘로 분열하여 살게 되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풍파가 일어나 거짓 세계가 벌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말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몸을 애면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하여금 밖으로 향하여 몸을 늘 비추어 보고 감각하여 현실과 진실의 뿌리를 박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실과 현실이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몸을 등지면 그 대가로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 태어나 온갖 풍파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란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봄 24 10가지 기본 상식.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지닌 공통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본질과 물질, 현상, 정신과 육체, 영성과 물성, 성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신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수신을 통하여 수심이 이루어져 몸과 마음의 본질인 정신을 차리고 사는 법에 대하여 말하고 알아듣고 나눌 수 있는 상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릇에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치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분열과 합일, 균형과 조화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는 생각이나 언어의 허구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남에게 말을 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는 깨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째는 자유, 평화,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봄이 15 사람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란 우리에게 잠재된 본질인 정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오는지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성품이나 정신의 속성이란 무한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인 바 무한성이란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은가에 따라 포용력이 결정되고 침묵성이란 평소에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여 부동하고 불변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기조이냐가 결정되고 청정성이란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한 백신이 되어 바이러스에 의해 속이 썩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인품이 깨끗하고 맑으냐가 결정되고 광명성이란 어두움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밝히는 지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밝은 사람이냐 어두운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대인관계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하천후 좌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심을 잡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균형을 잡아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양쪽을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성과 덕성이 얼마나 겸비되었느냐, 어느 행동의 조화를 이루었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험이나 경력이란 개인적인 지식의 집적인지라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으로서만 만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봄 26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 천지인의 바탕이고 근본임의 본질인 정신은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어서 깨끗하고 깨끗하기에 광이 납니다. 말로는 텅빔과 깨끗함과 광명이 다르나 실제로는 그 세 가지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줄 모르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람은 좋을 줄 모르나 세상 물정의 어두운 무능력자로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선입관이요 고정관념입니다. 일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전무하여 텅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화환해져 보아야 순수하고 깨끗하여야 빛이나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의 이름을 붙여 두 가지로 분열시키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으로 작용하여 양자 간에 단절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소통이 불가능하여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소통으로 하나라는 사실에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나의 상식으로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이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감하여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통용이 가능하여 상식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함과 능력은 다르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광이나 현명하고 유능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진리에 입각한 상식이 만연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표준은 순수하고 깨끗함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주는 광명이 있어 모든 착각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바로잡아 원근 친소가 없이 골고루 비추어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지려면 본래 우리의 바탕이 순수하고 깨끗함을 보아 증득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려면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원성으로 작용하던 생각의 모두가 이론성으로 작용하는 감각의 모두가 되어 육체본위, 물성본위의 인간이 정신본위, 영성본위의 인간으로 진일보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우리들의 조상들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봄 27 생로병사. 생로병사란 우리의 몸인 물성의 영역을 단편적으로 봄입니다. 우리의 몸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인 영성 정신에서 보면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변치 않는 광명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부동하고 불변한지라 불생불멸하여 변고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각이나 언어 문자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 현상적인 물성인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고 본질인 정신의 속성은 감각인지라 생로병사나 장생불사라는 생각이나 언어 문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아도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반복하므로 본질의 상태인 장생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 이대로가 불생불멸이고 장생불사이니 생로병사는 고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은 현상적인 물성의 존재라면 정신은 본질적인 영성의 존재이니 정신을 차려 본질인 정신을 깨닫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고로 작용할 것이니 몸으로부터 떠나가 밖으로 도는 마음을 몸으로 불러들여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야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본질이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인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깨달아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를 본질이요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바꾸기 위하여 출가법을 내놓았지만 물질이 개백되어 정신개백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으므로 굳이 출가를 하지 않아도 본질이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심신이려의 간이한 한 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나라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한 법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도록 하여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봄 28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함으로써 실존이 드러나고 실존이 드러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늘 몸을 감각하노라면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생각이 잠잠해져서 무심이 되어 지금 여기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 일심이면서 무심이 되어 잠재된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면서 본심이 회복됩니다. 실존이란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다가 마음이 몸을 따라다니며 늘 비추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비추어
심신일예가 됨으로써 실존을 실감하게 되고 실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나 근본인 본질, 영성, 정신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과 예면의 경계선이 툭 터져 안으로 보면서도 밖이 보이고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안을 보려면 밖이 안 보이고 밖을 보느라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와 객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객일체가 되어야 정신이 차려졌다, 정신이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일예가 되어야 주객일체가 되고 주객일체가 되어야 무한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인 성품의 속성이 보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을 늘 범이 실존이고 성품을 늘 범이 견성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성품인 본질과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호공성이 청정성이 되고 청정성이 광명성이 되듯이 부동한 가운데 동하고 동하여도 부동하여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어 동정의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동정일예가 솔성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실존이나 본질을 실감하려면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과 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다른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균등하고 조화롭게 부리고 쓰는 지혜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본미 19 솔성지도. 마음이 몸을 늘 범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바탕이요 근본인 정신 성품의 속성인 무한한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늘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을 보고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정신을 차린 가운데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미 솔성지도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범으로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안으로 모으는 구심력이 이겨 하늘의 중심인 천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이 잡히면 묵을 쓸 때 밑에서 불을 지피고 위에서 저어주면 묵이 어리어 묵이 쑤어지듯이 허공성이 어리어 얼이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 되어야 부동하고 불변하게 되어 동하여도 부동하고 변하여도 불변하게 됩니다. 솔성지도의 요체는 시비, 선악, 장단이라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현상적, 개념적으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시비, 선악, 장단을 바른 것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이 바른 것이고 착한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 착한 것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이치를 소상히 밝혀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를 생각으로 규명하고 언어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구사하되 어떤 한 생각, 한 띠끌, 한 결론도 남지 않을 때 솔성지도가 행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수긍하고 포용하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어떠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텅 비어져 조건반사적인 언행이 일어나지 않아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대원경지와 문제에 대해 닥쳐 직관적으로 행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되고 시대의 흐름이나 일의 방향이나 진척을 가늠하는 묘관찰지가 발현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소화본유가 대화본유가 되고 계명이 대령에 합일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되어 이판 사판의 구분이 없어서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본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십이선악장단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훈훈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가운데 머리는 텅 비고 냉철해집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자리를 보고 늘 성품자리를 여의지 않고 통하여 성품을 길러 심신이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닌 이치에 근거하여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하여 늘 성리한 말을 하여 균형과 조화를 갖춘 사람을 완성하여 견성양성으로 꽃을 피우고 솔성지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꿈 30 검증과 점검. 마음이 몸과 분리 분열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기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인 전통이나